조원진이 김무성을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러 있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묵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저 배신자 XX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태극기 모독부대 집회를 나가면 배신자 탄핵 배신 뭐 몇 적 해가지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던 그게 아직까지 선거가 끝나고도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낙인처럼 찍혀서 다음 총선 때도 우리의 대통령을 배신했던 자들과 야, 뭔 소리냐.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싸움이 언제쯤 끝날까. 그래서 이름하여 네버엔딩 스토리. 돌려막기 아니죠 우리 새날 코너 이름. 아, 그렇지. 그런 코너가 있긴 하지. 요지는 간순해요. 김무성은 야 친박에 아무도 찾아서 탄핵 안 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조원진이 나는 했다. 김무성이 거짓말한다. 모욕이다. 정말 공화당 자체에서 너무 힘들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조원진 너도 그때 찬성한 거야? 라는 걸로 몰고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한편으로 가장 빛을 본 사람은 조원진이죠. 그동안 선거 후에 뭐하고 있는지 아직 몰랐고 아직까지 소식 없는 사람은 홍문종.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김무성은 요번에 계속 뭐가 됐건 형제복지원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 이후에 자기 스스로 극우 유튜버와 싸움하겠다면서 이번에 3번째입니다. 나름 갖고 있는 정치력을 해서 언론에 올라서고 있는 중이죠. 얘들의 쇼가 별 볼 건 없을 텐데 그래도 화제가 계속 올라오는 게 좀 불쾌하기는 해요. 그냥 뭐 다들 정리될 사람들이잖아요. 일단은 뭐 수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감정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내가 전에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되게 친박이었는데 99%가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해서 가짜뉴스 써내기 시작하고 그 뉴스의 영향을 받은 황교안, 나경원 등이 신의 한수 같은 데 출연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친박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그 유튜버 시청하신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미래통합당 후보들한테 전이가 되면서 결국에는 다수인 줄 아는 거죠. 총선의 패배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이 이제 계속해서 그 뒤끝이죠. 저게 지금 그 박근혜 배신했던 사람들이 뭐 쉽게 표현하면 저기 미래통합당 같은 데 들어가서 당선되고 하태경 같은 이런 상황들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원진은 지금 뭐 동수형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가 안고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고 김무성은 다른 세력들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싸움을 갖다가 이제 벌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분열이 될 겁니다. 계속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미통당도 분열되게 해야 돼요. 저희가 저렇게 100명 정도가 계속 머물러 있는 맞아요. 곳이 너무 되면 커. 그러면 안 돼요. 쪼개질 20명, 거예요. 30명 이렇게 계속 쪼개야 돼요. 그 쪼개는 방법이 뭐냐? 이런 논쟁들을 갖다 계속 짚히게끔 그 유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유지를 갖고 온 거야. 고품격 이관일 방송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옛 탈당파 다시 돌아왔던 복당파인데 김무성이 감싸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이번에 총선 후에 첫 번째 행도가 17일 날 광주를 방문합니다. 근데 같이 가는 애가 김웅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당선인으로 됐던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겠다. 아직도 대선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무성 같은 경우 자기는 킹메이커가 되지 총선도 안 나는데 대선은 나간다 하니까 어찌됐건 유승민은 그쪽에 붙게 되면 우리가 예전 바른당 계열을 바른정당들을 끌어내서 다시 당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20석 되는 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김무성하고 조원진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 지금 총선 패배한 거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지선 패배한 거 이런 것들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그렇죠. 이거 갖고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무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빠르게 총선 패배한 거는 지금 니네들이 세칙 말하는 우익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그 제대로 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거고 이러면은 이제 분명히 그런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돼 우리는. 야, 니들 아직도 사과 안 하냐? 지금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이런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네. 김무성 같은 친구들은 이제 또
사과라도 할지 몰라. 그렇게 하는 순간 또 조원진하고 엄청 싸우게 될 거야. 그러면서 깨지겠죠. 김무성이 사과하는 순간 황교안하고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아젠다를 던지고 그들이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주로 우리가 사용할 그런 어떤 전략은 협치보다는 이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관계. 그러니까 떡을 던져주면서 이관계를 써야 된다. 고품격 이관질. 최소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로 저는 쪼개지는 게 맞다 보는데요. 지금 조원진은 사실 세력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파리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박근혜 파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황교안이 그걸 썼겠죠. 이제 남은 건 오히려 구 자유한국당 파들, 황교안을 중심으로 하는. 황교안은 지금 안철수 코스프레식으로 좀 완전히 숨어 있어요. 국내에서 아무데도 못 나가고 갈 데도 없지 뭐. 지금 미국에 갈까 어디 갈 거야. 그리고 이 황교안 세력은 뿌리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포도 모임, 포용과 도전 모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하고 함께 가게 돼서 구 자유한국당 파들이 뭔가 하나를 챙겨서 해보려고 벌써부터 꼼지락대고 있어요. 그리고 김무성 계열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쪽에 나갔던 하고 지금 남아있는 새로 들어갔던 주호영 쪽하고 이 3개를 우리가 확실하게 서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호영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다 안에서 깨질 거고, 왜냐하면 생기는 게 없으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자리도 못 따오고 상임위원장도 못 가고 그렇다고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찬밥 될 거예요. 이거 사실 좋아서 원내대표 하는 거 보면 전 이해가 안 갔던 게, 치울 거 잔뜩 많은 상황에 들어가면 뭘 해도 욕을 먹게 되는데 왜 원내대표라고 이 난리를 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나 맡겨놓고 그 다음에 가도 되는데. 주호영은 대선 보는 거라고 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선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뭐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이 안 되더라도 위상은 올라가는 짓거리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황교안하고 포도 모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님은 한 3개 정도로 갈라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5개 정도로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유승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유승민은 확실하게 다른 그 가르마를 타겠죠. 유승민과 김무성은 같이 갈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이 나오는 태도를 보면 왜 우리는 유승민을 갖다 아직까지도 배신자라며 화형을 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김무성으로 뭉쳐지는 바른정당에서 들어오는 순수 바른정당파, 이쪽 파와 물론 김무성은 먼저 들어와가지고 탄핵파라고 부르면 돼. 탄핵파. 그렇죠. 탄핵파 중에서 뭐 이놈저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순수 탄핵파들, 그 다음에 포도 모임은 나경원이 만든 데입니다. 나경원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황교안과 척을 지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황교안하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그다음에 황교안하고 원유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또 뭔가를, 아직도 여전히 우리 황 대표님이 그 대권에 나가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홍준표가 있잖아요. 홍준표 쪽에서 밖에서 계속 이거를 갖다 끄집어 당길 거라고요. 그럼 벌써 이게 4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칭 말하는 원조 친박이라고 하는 인간들, 이들하고 뭐 주호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나도 대구니까 원조 친박일까 뭐 이러면서 서로 뭐 느슨하게 연대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쪼개져 있겠죠. 황교안하고 주호영도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더 요 사이 뭐 가까워 보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갈등이 재개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던져주면 충분히 2년 안에 쪼개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쪼개져 그래야지 대통령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안철수를 아직도 만작거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안철수를 만작거리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안철수와 또 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다 보면은 굉장히 사분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도 모임이 이번에 그 뭐 부산 골프 여행 그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포도 포기와 도박? 그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참. 그렇죠.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최교일, 주상덕, 제 누구야? 주광덕, 그다음에 여상규 뭐 이런, 그다음에 또 누구야? 김진태도 들어가 있잖아. 주로 검사 출신 애들이야. 법조 라인. 법조 라인. 그러니까 거기에 놓고 보면 판사범 검사 출신. 제가 황교안이
사실은 세력이 없으니까 그쪽을 갈 거라고 포도 모임에 갈 거라고 하는 얘기는 딱 하나인데요. 그래도 원내대표 당대표 하던 자기네들 영화가 있고 같은 법조 라인으로 묶이거든 걔들은. 걔들도 따로 떨어졌으면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생존을 위해서 다시 합쳐서 구 자한당파 그다음에 저쪽 탈당파 그다음에 새롭게 나온 통합당파 이렇게 세 개 쪼개지고 바깥에서 안철수는 거의 조원진급으로 찌그러들 거기 때문에 의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조원진도 의원 1명 2명 있었잖아요. 홍문종하고 자기하고. 근데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 3명인데 이 3명도 지지 기반이 확실치 않아요. 어쩜 그렇게 능력 없는 3명이 또 됐어. 그러니까 걔들은 언제든 딴 데 가도 이상한 애들이니까 이상하지 않을 겸 애들이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한 3개쯤 쪼개지면 우리가 잘 붙들고 가면 걔들이 편하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예. 요 멤버들 가운데서 지금 의원을 갖고 있는 거는 없어요. 주호영밖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복귀를 해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있잖아요. 탄핵을 국민적으로 막 2천만 명 정도가 이 촛불 들고 나와서 결국은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복귀를 해보면 미래통합당이 대우각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아무리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지우고 다시 새 출발하지 않았던 문제가 그럼요. 아직까지 지금 4년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안 끝나죠. 말하자면 소수의 그 극우 성향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혁신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는 박근혜가 결정적으로 민주당 선거에 도와줬죠. 그렇죠. 마지막에 또 그 변호사 통해가지고 변호사 하나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비례대표 시키려고. 잠깐만 박근혜 X면 살 실제로 박근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각인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탄핵 세력이구나. 아차.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대로는 정리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분당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 놓아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내가 그 초인이다 이러면서 보수 집회 기웃거리고. 윤석열이. 모든 건 윤석열 덕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야. 난장판을 만들어놨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거 아닐까요? 대선 주자가 없다는 문제. 그래서 윤석열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에이, 윤석열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부 극우들한테는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검찰총장 하는 것과 아니요, 지금 윤석열 뜨면은 진중권 거기 붙을 거였죠. 그다음에 또 걔 누구야? 회계사, 김경률 이런 사람들 거기 다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정치력을 그다음에 가진 정치인이 다른 문제예요. 법조팀에서 열심히 검찰을 빨아왔던 기자들도 다 가서 붙으면서 자기가 대변인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린 또 이기는 거야 선거에.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통령 꿈을 꾸는 거는 다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근데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 세운 사람들을 정치인화 시켜요. 그 전까지 했던 이회창이 그랬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걷어놨는데 윤석열은 정치인이 되기엔 투박한 말투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면 트럼프 같은 포지션으로 몰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휘하려 들 것이고 룰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마스크 쓰지 않고 장갑 쓰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했던 모습이 방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왜 자기 직업 속였던 그 선생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취재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이 나와주는 그야말로 땡큐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없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얘들이 세 개가 쪼개진 게 지금 한 틀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호영이 적당히 붙잡고 있지만 지들 내에서 안 돼도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우리가 비슷하게 한번 겪어봤거든. 아니, 그러니까 근데 통합은 정동영이 된다니까?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의 상황을 보면 노무현도 그렇고 걔들도 그런 쭉쟁이 이번엔 안 돼. 그러니까 지들끼리 대선 후보 한 번 더 했다. 홍준표 말고 딴 사람 할 사람을 세우겠지. 저는 느낌이 근데 그래요. 아마 그 윤석열 이상의 카드를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나오는 순간 일부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까지 묶어서 자기네들이 중도 포지션을 갖다 차지하는 듯 하면서 뭔가 또 다른 통합 쇼를 갖다 벌일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에요. 누가 통합을 시키겠어? 자, 저라면 그쪽 통합 안 시키고 이쪽을 윤석열은 쪼개야지. 대선 그러니까 정치권을 기웃거릴 거라고 보는 시킨대? 거예요? 예? 윤석열은 정치권을 기울거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통령 저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2000 화재 사고 있는 사람들 물론 법안에서 검찰 쪽에서 미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돈을 갖다 뿌린 검찰총장이 있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대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뭐 우리가 나왔던 대권으로 이야기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다른 데서 양동작전식으로 저렇게 한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돼도 그래야 장모와 부인에게 쏠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애처로운 몸짓처럼 보였고 저는 지금 보는 게 이쪽 애들이 윤석열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지. 그 세력이 있는데 그걸 정치권이 받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내부에서. 여기 화이팅 검찰개혁님께서 투표해 볼까요? 그런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선에 나오려고 노력할 것이다. 1번. 윤석열은 정치 안 하려고 할 것이다. 2번. 아이, 자, 왜냐하면 1번이네. 당연히 정치를 해야지 장모와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안 하면은 그냥 공수처로 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다 같이. 거기 이제 황교안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황교안이 당 대표를 안 했으면 처벌받는 당연히 걸 처벌받는 기대가 났죠. 거죠. 쿠데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을 겁니까? 그때 저 계엄령 아직까지 조연처를 못 잡고 있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근데 나는 이제 뭐 방송 재미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은 정치권에 얼씬거리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은. 그러니까 황교안이 처음에 안 하고 청년 운동하겠다는 식으로 쇼했잖아요. 윤석열도 나오면 책 쓸 거고 모셔갈 수 있는 여지는 두는 거죠. 킹이 되려고 시도하면 황교안이 지금 자기 무리 순주하면서 종로 나갔던 것 같은 짓을 또 하게 될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또 한 번 통합을 하려면 지금 현재로 보이는 사람은 윤석열 이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선배 검사인 홍준표 등의 어마어마한 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외청의 청장이 그리고 그러니까 황교안도 거기 껴 있어요. 그 윤석열을 뭐라고 할 수 그러네. 저는 있는. 그래서 윤석열이 황교안을 친다고 봅니다. 황교안을 쳐야 그럼 대선을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요. 그럼 나와. 누가 됐건 나와도 돼. 나와. 윤석열 씨 새겨 들으세요. 당신 지금 살 길은 황교안 치는 수밖에 없어. 패스트 트랙으로 정리하고 황교안 치고 확실하게 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통합쇼를 벌여서 걸 먹는 거야. 한성교가 몸 던져서 증언해주면 딱 완벽한 세트가 되는데 사실은요. 그런 이제 그런 이것저것 스타일이요. 증언할 때 이렇게 가야지. 윤석열은 전형적인 조폭 양아치 스타일이에요. 예. 검사들 중에서도 예. 가장 거친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했던 리더십이에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뭘 자기 측근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뭉갤 걸 뭉개고 막 고할 땐 고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장모 사건 같은 거는 결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 태도로서 저쪽에서는 일부 예를 들면 조원진처럼 이 광화문에서 일부 태극기 모독 세력의 지지를 받을 정도의 급은 되는데 이게 일개 법무부 외청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요? 왜 이번에 저번 대선 때 기초단체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정말로 대선감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게 되면 그 보수 집회 근처에서 윤석열이 떴다라는 얘기만으로 구름처럼 메웠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윤석열 스스로 장모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그게 어떻게든 나갈 거기 때문에 본인은 정치 뜻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막상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안 올 거예요. 그 제정신 박혀 있는 사람들은 황교안 세웠다가 지금 쭉정이 된 걸 봤는데 그 짓을 또 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만 왜 더요. 또 갑자기 근데 태도를 바꾸셨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아니 이렇게 더. 뽐뿌질을 해가지고 분열을 시켜야 된다며? 아니 분석 아니 본능 때문에 그런 그건 거야. 당신이 하니까. 요건 어떤 게 있냐면 윤석열은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를 구속시킨 또 배신자야. 그게 되게 골치 아프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인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게 그 사람들의 EJ였던 이런 마인드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자체가 그걸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무리 검찰총장이고 뭐 공정한 수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쪽 진영의 일방적인 박수를 받는 게 훨씬 더 검찰총장 하는데 쉽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공적이 돼 있던 인물이라고 윤석열이. 근데 조국 장관의 수사 저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태롭게 하니까 일단 박수는 쳤지만 결정적으로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다른 정치인들과 섞여가지고 대선 경쟁하려고 할 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 정치를 우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이런 차원에서 검찰총장으로 대선 후보로 바로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래도 재밌을 이 것 같긴 해. 보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요. 열심히 황교안을 치고 나오세요.
저는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무성을 응원합니다. 이 바른정당의 올바른 걸 갖고 있고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마포에 사무실도 김무성은 얻으셨다는데 이미 옥새 들고 나르샤에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하셨던 분들 한 20여 분 정도가 나오셔서 어떻게든 당을 새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계실 때가 아니에요. 주호영의 통합당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당을 하나 만드시길 적극 깝깝하다. 권해드립니다. 주호영은 내가 봤을 때 무난하게 끌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팽당해요. 지지고 볶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에라이 못해 먹겠다 1년 채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못 채워요. 어. 왜냐하면 시작부터 흔들릴 거예요. 내기합시다. 자, 주호영 1년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워. 아니, 너무 오랜 이야기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년 우리가 뒤에. 까먹어 버려. 까먹어버려. 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밥을 사야 되는 것도 까먹었잖아 지금. 그래? 그렇죠. 하여간 그게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잖아.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면 되지. 살아있는 나는 그래도 몇 년 안 남았어. 뭐가 됐건 아 지금 내가 성수형 제사밥이라도 내가 제사밥이라도 차려드릴게. 야, 야. 저럴 땐 또 저렇게 나가. 아, 나 주호영은 네. 지금 원내 그 교섭 오늘도 만났는데 사실 비슷하게라도 나왔을 얘기가 원구성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한 걸 던져야 된다고 물려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원구성 얘기는 없었다라는 게 강조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워딩이 뭐냐면 원구성 언급 안 하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그날부터 까여요. 그러니까 20일 날 통 크게 본회의에 합의했다. 질질 끌면서 가서 확인해보고 이거 안 한 거죠. 지금은 주호영이 부친상 당했고 리더로서 존중해 주자는 얘기가 통합당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 열 거면 이번에 20일 날 해주자. 끝. 요거 하나 했던 거죠. 근데 낙선자들이 도와줄까요? 저는 안 도와준다고 봐. 그래도 성과는 될 거예요. 그게 아기야 몇 사람만 갈데 나와도 없으니까. 되긴 돼. 야, 참 즐겁네요. 원재가 내가 이 방송을 이렇게 수년간 해오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박근혜 때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막 까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사찰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그 침묵이 무서운 거야.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선 이기고 지선 이기고 총선 이기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주호영도 막 가짜게 보이고요. 아,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황교안도 보면 약간 모자라 보이고 김지수도 모자라 보이고 나경원도 모자라 보이고 하니까 자신감이 팽배, 사기가 이렇게 충천해 있는 거죠. 지금 그 시기 태평성대가 아니라고. 얘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멸치하면 안 된답니다. 참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우리가 해나갈 때 주호영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은 파트너예요. 따지고 보면 의원 가운데서 전국적 이렇게 오래 여러 선을 했는데 전국적 지명도가 별로 없어요. 이유가 자기네 지역에서 장사 잘 되니까 전국 지명도를 가지려고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달타냥인 거야, 달타냥. 그 동네에선 칼 좀 쓴다고 하는. 근데 갑자기 지금 삼총사 만나고 쫄았지. 밖에 튀어나오긴 있는데 어떤 식이든 이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뒤에 붙어있던 수많은 힘은 약하지만 형들이 셌던 사람들이 주호영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무엇보다 밥을 따와야 되는데 오늘 주호영이 날카롭게 세우면서 야당답게 일단 21대 원구성 관련돼서 우리 얘기는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본회의 열어주고 그다음에 뭐가 됐건 협치하겠다 얘기하고 서로 덕담 주고받으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보기 드문 쪽이기 때문에 이제 당은 지져야 되는데 이게 저는 주호영 스타일이 아니라고 봐요. 주호영은 논리로 깨는 스타일이라서 무식하게 들이받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쪽에 떨어지셨던 춘천에 계시던 김진태 같으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겠지. 와준 건 고마운데 만날 생각 없다 이러고 내내 도망 다닐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두고 봅시다. 주호영이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올 테니까. 그게 지금 절대로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 근데 80석 차이에 여야가 만난 거예요. 80석 차이면은요 원내 교섭단체 4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 사이즈의 차이. 나는 여기에서 이미 압도를 당했다고 보고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하지 말고 멸치해라. 이게 결론이지. 그럼요. 이해찬이 그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가면서 말 길게 안 하거든요. 아무 말 안 했다로 보통 나와요. 워딩 다 나오는 게 그래 뭐나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호영이 오늘 또 나와서 그런데도 성깔 하나 부린 것 같이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더라. 당선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열린당도 커버하고 신경 쓴다는 거고 김태년 의원 옆에 있다. 나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풀어가는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나머지 모든 당들을 신경 쓰고 있고 그래가면서 21대 국회가 조금 더 생산적이길 바란다.
의회 민주주의를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나가는 거 이것도 전 재밌는 변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